제 엄마가 한국인이라던데. 언니가 아니라 엄마란 말이야. 쟤 먹는 거 봤어? 진짜 특이하던데. 뭐 저런 걸 먹는다고. 여기 뉴질랜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인 엄마를 가진 전학생에 대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인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세이디라고 해요. 다름 아니라 저희 학교에 한국인 전학생이 왔는데 그야말로 학교를 뒤집어 놓는 인기 스타가 되어서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학생은 혼혈이라고 했는데 쭉 한국에서 살다 이제야 뉴질랜드로 왔기 때문에 거의 한국 사람이나 다름없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처음 아시아에서 전학생이 온다고 했을 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왕따를 당하겠거니 생각했죠. 제가 왕따 얘기를 꺼내서 인종차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뉴질랜드에는 워낙 이민자들이 많고 특히 저희 동네에도 정말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보고 자란 게 많이 있다 보니 인종차별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아시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작년에 전학 온 왕페이 때문이에요. 우리 학교 애들이 워낙 착해서 새 친구들에게도 친절하게 잘 대해주거든요. 그런데 페이는 좀 이상했어요. 옷을 자주 갈아입지 않는지 매일 비슷한 옷을 입고 오는 데다가 새치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모든 과제를 맡을 때는 늘 얌체같이 가장 쉬운 일만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점점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는 책임감도 없는 데다 위생관념까지 떨어졌는데 그 때문인지 아시아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아시아 사람들은 다 저렇게 행동하나 싶었거든요. 보통은 같은 문화권에 있으면 비슷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전학생이 온다고 했을 때도 페이랑 비슷할지도 모르니 가까이 가지 않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학생이 학교에 왔고 저는 제 근처에만 안 앉았으면 좋겠다고 빌었어요. 페이 근처에 앉았을 땐 냄새가 좀 나서 괴로웠거든요. 페이가 말하길 한국 사람들은 마늘 냄새나 김치 냄새가 막 난다던데 생각만 해도 갑갑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전학생이었던 미나는 제자리와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저랑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았어요. 쉬는 시간이 되자 다들 미나 근처로 친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미나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즐거워 보였죠. 나중에 친구 리즈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었고 리즈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거기 몰린 친구들이 전부 한국에 대한 얘기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한국에 대한 얘기가 뭐 있길래 그러냐고 물어보자 절 보고 오히려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미나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는데 설명이 더 필요하냐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오래 살았다니 애들이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했죠. BTS나 블랙핑크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애들이 대부분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오히려 리즈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한국 음식인 떡볶이나 김밥에 대한 얘기를 묻거나 한국 화장법이나 옷 입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K-팝을 넘어서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친구들의 관심이 어마어마했죠. 미나는 친구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직접 떡볶이나 김밥을 해줄 테니 한번 집에 놀러 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가져온 화장품이 있는데 궁금하면 다음에 학교에 가져오겠다고 말했다고 했죠. 그런 미나의 대답에 반 친구들은 잔뜩 기대하며 모두 미나와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 알았지만 친구들이 왕페이 사건을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고 아시아 친구에게 다가간다는 게 믿기질 않았죠. 금세 다 떨어져 나갈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상했어요. 심지어 이젠 한국어로 서로 인사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친구들은 한국어 발음이 참 예쁘고 듣기 좋다면서 처음엔 미나에게만 한국어를 쓰더니 이젠 친구들끼리도 한국어 인사를 쓰기 시작했죠. 반에서 워낙 유행하다 보니 저도 어쩔 수 없이 한국어 인사말을 배웠습니다. 친구들이 쓰는 말은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 내일 만나자였는데 한국어는 똑같은 만나는 인사라도 정말 다양한 표현이 있어 당황했어요. 친구들은 내기라도 한 듯 늘 집에서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인사말을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미나가 학교에 다닌 지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학교에서는 과학 경진대회가 열렸어요. 과학은 제가 정말 싫어하는 과목이라 수업 시간만 해도 충분히 괴로웠는데 경진대회까지 나가야 해서 기운이 쭉쭉 빠졌습니다. 이번 달이 학교에서 정한 과학의 달이라 유독 과학 행사가 많았어요. 정말 학교 오기 싫은 나날들이었죠. 아마 이번 경진대회도 왕페이가 1등을 하지 않을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페이가 정말 별로인 부분이 많이 있지만 과학 공부만큼은 늘 1등을 하던 애였거든요. 그런데 시험 결과가 나오자마자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늘 1등을 하던 왕페이가 5등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번 1등은 미나가 차지했고 미나와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이 2등부터 4등까지 차지했던 거였어요. 걔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긴 했지만 그 정도로 최상위권 아이들은 아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의아했죠. 집에 가서 엄마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저보다 더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리곤 며칠 뒤 엄마로부터 이 일의 전말을 알 수 있었죠. 미나는 원래 한국에서부터 과학을 좋아했고 친구들과 집에서 놀 때도 늘 과학 실험을 했다고 했어요. 미나의 어머니는 미나가 뭘 공부하든 적극 서포트를 해주시는 편이라 한국에서부터 과학 만들기 키트를 해외 배송받아 미나가 과학을 즐길 수 있도록 계속 제공해 주셨대요. 미나 집에서 맨날 과학 실험과 만들기를 했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과학 경진대회에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 말을 하면서 엄마는 저도 미나랑 좀 친하게 지내보라고 얘기했고 저는 애써 관심 없는 척 했어요.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성적이 그렇게 오를 수 있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딱히 관심도 없었는데 미나와 친하게 지내면 나도 성적이 좀 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슬며시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자리를 바꾸는 날이 되었고 저는 제발 미나 근처에 앉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린 제가 스스로도 신기했어요. 바로 옆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나와 꽤 가까운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냄새 때문에 좀 걱정도 됐어요. 그렇지만 똑똑한 친구 근처에 앉는 건데 냄새 정도는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자리를 옮기고 미나와 꽤 가까이 있는데도 미나에게선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페이는 근처에만 가도 냄새가 났는데 미나에게선 오히려 좋은 비누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잘못 맡은 건가 싶어 그 뒤로도 며칠을 생각해봤는데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페이와 미나는 같은 아시아에서 왔다고 해도 180도 다른 사람인 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미나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미나를 관찰했어요. 나는 과학이 이렇게 싫어 죽겠는데 미나는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나를 관찰해보고 나서 저는 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미나는 선생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듣는다는 점이었죠. 사실 선생님이 얘기하실 땐 집중력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재미없는 얘기를 하실 땐 친구와 속닥속닥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미나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늘 선생님을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인지 선생님도 미나에게 더 시선을 많이 주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미나를 관찰하던 어느 날 저는 미나의 행동을 보고 제 눈을 의심해버린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땐 수학 문제를 풀 때였는데 연산 과정이 꽤 복잡했어요. 문제 자체는 단순한데 복잡한 계산 과정이 좀 많았었죠. 저는 주체할 것 없이 바로 계산기를 집어들었는데 미나는 깨끗한 종이 한 장을 꺼내지 뭐예요. 저는 미나의 행동이 너무 특이해서 미나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미나는 종이에 잔뜩 계산식을 적더니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답을 냈습니다. 솔직히 제가 계산기를 켜서 계산하고 난 다음 계산기를 끄는 시간보다 미나가 연필로 계산하는 게 더 빠른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저는 미나의 행동이 너무 놀라워 쉬는 시간에 미나에게 말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아까 미나가 계산하는 걸 지켜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그러자 미나는 별거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사실 한국에서 이미 다 배운 것들이라 어렵지 않은 데다가 한국은 원래 계산기를 안 써서 오히려 쓰는 게 어색하다고 얘기했죠. 저는 계산기를 안 쓴다는 미나의 말에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계산기를 안 쓰고 수학 문제를 푸나 싶었죠. 그러자 미나는 한국에선
아주 어릴 때부터 계산기를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들 머리로 풀거나 시험지 여백에 직접 계산한다고 했죠. 계산기를 쓰는 경우는 대학교에 가서 공학 계산기를 쓸 때 말고는 학생들이 계산기를 사용하는 일은 정말 드물다고 했습니다. 미나의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저렇게 계속 계산을 직접 하고 암산을 많이 해서 머리가 좋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미나가 공부하는 방식대로 저도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최대한 스스로 계산해 보려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습관이 잡히지 않아 정말 힘들었는데 옆에서 열심히 하는 미나를 보고 자극을 받아 저도 조금씩 도전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다음 시험 결과를 봤더니 예전보단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좋은 친구를 곁에 두기만 해도 이렇게 결과가 좋을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즈가 제게 이번 주말에 미나가 집에서 한국 음식 파티를 한다는데 너도 같이 갈 생각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가고 싶었지만 초대해주려나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리즈는 미나라면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한국 문화를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원하는 친구들은 마음껏 와도 좋다고 했죠. 저는 미나의 집에 가기로 결정한 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한국 음식에 어떤 게 있나 궁금했었죠. 유튜브에 한국 음식을 쳤더니 먹방을 하는 유튜버들이 영상을 엄청나게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영상을 보자마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죄다 빨간 음식들이 대부분이라 좀 걱정스러워하며 영상을 몇 개 틀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튜버들의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두들 저처럼 처음엔 빨간 음식에 너무 맵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먹을만 하다는 반응이 많았고 매워도 계속 손이 간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긍정적인 유튜버들의 반응에 내일 미나가 어떤 음식을 준비해뒀을까 정말 기대됐죠. 그렇게 리즈와 함께 미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미나의 집 문 앞에서 저는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나의 집에는 현관에 큰 신발장이 있었고 거기에 신발을 넣어두고 맨발로 들어가야 했거든요. 맨발로 거실을 들어가는 게 너무 낯설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리즈가 먼저 신발을 벗고 들어가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며 얼른 들어오라고 했어요. 리즈의 말을 듣고 용기 내 바닥에 발을 가져다 대보았죠. 미나 집은 대리석 바닥으로 되어 있었는데 신발을 신고 다니는 보통의 미국 가정집과는 달리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는 게 더 좋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낯선 발걸음으로 미나의 집으로 들어서자 미나와 미나의 언니가 반겨주셨어요. 미나와 미나 언니는 정말 많이 닮아서 제가 언니랑 너랑 정말 많이 닮았다고 얘기하자 미나는 잔뜩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언니를 닮았단 말을 싫어하나 싶어 아차했는데 저는 미나의 설명을 듣고 경악할 뻔했어요. 제가 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언니가 아니라 미나의 엄마였던 거죠. 미나 엄마라면 저희 엄마랑 나이가 비슷하실 텐데 언니 같은 외모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미나의 어머니는 저희 엄마보다 나이가 더 많으셨거든요. 제가 미나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어머니가 너무 젊어 보이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미나는 뉴질랜드에 와서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이제 지겨울 지경이라고 했어요. 엄마는 한국에선 그렇게 젊어 보이는 편이 아니었는데 외국에 왔더니 다른 외국인들보다 훨씬 젊어 보여서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했죠. 미나의 어머니는 얼굴에 잡티 하나 없는 깨끗한 피부인데다 주름도 별로 없어 보였어요. 나중에 미나도 미나 어머니처럼 나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미나가 한국 혼혈인 게 정말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미나 어머니는 언니로 봐줘서 정말 고맙다며 맛있는 거 많이 해뒀으니 얼른 먹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저는 미나 어머니가 준비하신 음식들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음식들 중에서 빨간색은 떡볶이와 양념치킨 뿐이었거든요. 나머지 음식들은 전혀 빨간색이 아니었죠. 저는 미나에게 한국 음식은 다 빨간색인 줄 알았는데 아닌 음식도 이렇게 많다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미나는 웃으며 빨간 음식도 많긴 한데 한식이 처음인 친구들이 많으니 엄마가 최대한 덜 매운 음식이랑 너희 입맛에 맞게 좀 바꿔서 내줬다고 했어요. 미나의 어머니는 저희를 배려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신 거죠. 미나 어머니가 준비해 준 음식은 간장찜닭과 떡볶이 그리고 김밥과 양념치킨이었어요. 거기다 잡채에 불고기를 넣은 샌드위치도 만들어 주셨죠. 친구들이 모두 먹을 수 있게 넉넉하게 준비해 주셨고
어느 것 하나 고를 것 없이 모두 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든 건 간장찜 닭이었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었는데 정말 제 취향에 딱 맞았어요. 저는 간장이라는 소스가 뭐길래 이렇게 짭조름하면서 달콤한지 물어봤죠. 그러자 미나는 간장을 보여주겠다며 부엌 수납장에서 간장을 꺼내 들고 왔습니다. 냄새를 한번 맡아보니 아주 강렬했는데 요리엔 조금씩 들어가고 한국 음식에선 거의 모든 음식의 간을 맞추기 위해 들어간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어디서 사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마트에 있다고 했죠. 그런데 미나 집의 간장은 좀 특별했습니다. 미나의 할머니께서 한국에서 직접 담궈주신다고 했죠. 그러면서 미나 어머니께서 직접 한국 할머니 집에 있는 장독대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두운 장독대가 할머니 집 마당에 놓여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간장이 만들어진다니 너무 신기했죠. 미나 어머니께선 물론 다들 사 먹기도 하지만 전통 방식을 고수해서 여전히 만들어 먹는 집도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미나 어머니도 다시 한국에 돌아가면 장독대를 들여 간장을 직접 담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오래된 전통을 아직까지 유지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미나 어머니의 간장찜 닭이 더 맛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에는 김밥이나 라면 말고도 더 맛있는 음식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나 어머니가 해주시는 한국 음식을 더 많이 먹어보고 싶었죠. 그렇게 미나의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려는데 미나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미나와 뉴질랜드에 들어왔을 때 혹시나 미나의 생김새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다들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셨죠. 그러자 리즈가 오히려 미나 덕분에 저희가 더 재밌다고 얘기를 했어요. 미나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잘 도와줘서 우리 반에서 꼭 필요한 친구라고 말이죠. 저도 리즈의 말에 거들어 요새 미나를 보고 공부에 하나도 흥미 없던 제가 책상에 앉아서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면서 미나는 기적의 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미나 어머니께선 밝게 웃으셨고 저는 왠지 미나와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공지사항을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학교에서 과학축전이 열리는데 뽑기로 짝을 정해 그 친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누구와 되든 상관없었지만 미나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으로 열심히 기도한 덕분인지 미나와 짝이 될 수 있었죠. 미나는 저와 같이 하게 돼서 좋다며 같이 잘해보자고 말해주었고 저도 똑똑한 미나에게 어울리는 짝이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미나와 축전에서 발표할 프로젝트를 위해 붙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축제날이 가까워지면서 점심시간에도 의논하기 위해 밥을 같이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는 미나가 점심을 먹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오늘 메뉴는 파스타가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미나는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원래도 도시락을 싸오는 친구들도 있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미나의 도시락을 보니 놀라웠어요. 반찬이 3가지의 밥에는 계란 후라이가 올려져 있고 국도 따로 있었죠. 미나 어머니가 매일 이렇게 챙겨주신다는 게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놀라하는 모습을 보이자 미나는 집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저는 미나에게 매일 이렇게 먹는 거냐고 물었고 미나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 반찬 2-3가지 정도에 메인 반찬 1가지 그리고 국이랑 밥을 먹는 게 일반적인 식사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한 끼에 먹는다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미나가 제게 같이 먹자고 반찬을 나눠줬는데 반찬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날 미나가 싸온 반찬을 알려줬는데 멸치볶음과 장조림 그리고 진미채의 미역국이었어요. 저는 진미채라는 음식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간식처럼 계속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짝 매콤하면서 달짝지근한 맛이 제 입에 딱이었어요. 그러면서 미나 어머니는 혹시 요리사가 아닐까 잠깐 생각했죠. 저는 늘 파스타만 먹는데 미나는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싸오다니 또 한 번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나 도시락 얘기를 했더니 다들 이미 알고 있는 데다가 미나가 진짜 복받았다며
한국식 도시락을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학교 급식은 진짜 먹을 게 별로 없거든요. 늘 빵 아니면 파스타가 나오는데 그게 지겨운 친구들은 엄마를 졸라 도시락을 싸오는 편인데 사실 도시락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다를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학교 급식을 먹고 있긴 해요. 그런데 미나랑 매일 다니며 미나의 도시락을 보면 늘 새로운 국의 반찬도 다양하게 가지고 오더라고요. 미나는 밥 먹는 시간이 참 재밌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항상 미나랑 같이 먹는 걸 알시고 난 뒤 미나 어머니께서 미나 반찬을 더 넉넉하게 챙겨 보내주셨어요. 그걸 알고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미나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미나의 자리 근처에 앉으면서 공부 습관도 들었는데 미나와 축전을 같이 하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혹시나 제가 잘 못해서 미나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저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미나 한 명이 이렇게 애를 달라지게 할 수 있냐시면서 다음에 미나를 초대해야겠다고 하셨죠. 아무튼 미나와 저는 축전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학교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였기 때문에 저희뿐 아니라 모든 학교 친구들이 성심성의껏 준비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중국의 페이가 이를 갈고 준비한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시험 성적 떨어진 걸 만회하려고 돈을 엄청 쏟아부어 준비했다고 했죠. 저는 미나가 뭐든 잘하는 친구인데다 1등까지 하는 앤데 혹시 저랑 같이 해서 1등을 못하면 어쩌나 괜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미나는 저랑 이번 축제를 준비하게 돼서 정말 기뻤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든 재밌게 했으니 후회가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미나의 따뜻한 마음씨에 저는 한 번 더 감동하게 됐죠. 드디어 축제 당일 저희가 준비한 건 카메라의 원리를 활용한 체험 부스였고 비교적 안쪽에 자리 잡아 친구들의 시선이 잘 안 가는 곳이어서 걱정스러웠어요. 그런데 페이의 부스는 화산 분화구에서 용암이 나오는 실험 세트로 행사장 가운데에 떡하니 위치한 데다 규모도 어마어마했죠.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다들 페이의 부스로 몰려들었어요. 저희는 저희가 준비한 거나 열심히 하자고 생각하며 저희 부스에 오는 친구들에게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별로 없고 한산했는데 갑자기 하나 둘 늘어나더니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줄을 서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페이 부스는 정작 크기만 크고 제대로 작동되는 게 없다며 불평을 늘어놓더라고요. 심지어 친구들 중 몇 명은 화산재로 준비한 가루를 뒤집어 써서 집에 씻으러 간 친구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페이는 돈을 많이 써서 주문 제작을 맡겼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축제 날까지 테스트도 해보지 못했고 당일날 조작을 잘못해서 엉망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학생들끼리 하는 축제에 주문 제작을 맡겼다는 것 자체에서 페이는 탈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희 부스는 처음 체험해본 친구들이 좋다고 소문을 내준 덕분인지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 덕에 저희가 축제에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다 미나 덕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미나는 오히려 그 공을 저에게 돌렸어요. 제가 많이 알아봐주고 도와준 덕분에 잘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얘기했죠. 그날 이후부터 저는 미나와 함께 같이 공부하며 학교에서 상위권 학생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미나와 함께 다니면서 미나의 집에 놀러가 미나 어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한식도 많이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준 미나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제 물건을 살 때면 꼭 미나 것까지 같이 2개씩 사서 미나에게 선물해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번 방학 때 미나가 한국에 계신 할머니를 보러 여행을 간다는데 저도 초대해 주신다고 해서 같이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엄마는 미나 엄마와 같이 가는 거면 어디든 찬성이라며 단번에 허락을 해주셨어요. 요새 엄마는 미나 어머니의 광팬으로 미나 어머니가 하는 거라면 뭐든 다 따라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화장품은 똑같이 쓰고 있어요. 아무튼 이번에 한국에 가게 돼서 너무 좋고 설레요. 특히 미나 할머니께서 만드시는 간장을 직접 구경하게 된다니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다음에 한국에 가게 되면 또 사연을 보내볼게요. 오늘 세이디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외국에선 인종차별이 워낙 심해 걱정이었는데 오늘 사연을 보고 한국 사람의 성실하고 반듯한 모습을 높게 평가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국 사람의 자랑할 만한 점이라면
또 뭐가 있을까요?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기분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필름이었습니다.